Joint on the corner where the big boys play. 안녕하십니까, 동남보트 양희서 팀장입니다. 이번에는 제일 또 많이 사용하시는 선행기 중 하나죠. 특히나 처음에 입문하시거나 내만권 포인트 이동용으로 사용 많이 하시는 도하츠 투사이클 선행기 4.9마력 모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저희는 새 박스를 또 오픈했고요. 왜냐하면 또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어떤 구성품들이 있고 어떤 구성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또 새로운 제품을 오픈을 했고요. 물론 제가 나중에 시운전을 하면서는 기존의 연료통의 연료수를 좀 이용을 해서 굳이 뭐 새 거를 이용할 필요 없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어떤 구성품들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박스를 오픈해 보시면 위에 있는 포장재를 걷고 이렇게 연료 호스 세트, 이거는 여기에 연료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료통 11리터 연료통과 선행기를 연결하는 커넥터 연료 호스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부분의 선행기 들어가 있는 이제 공구, 뭐 렌치, 플러그 렌치 이런, 그 다음에 벤치,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 이런 공구함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 항상 이거 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보팅 가실 때 보통 낚시 가방 있으시니까 그런 같이 동봉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다 제가 한번 말씀을 칼 하나 들어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팅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쪽에 줄이 감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낚싯줄 제일 많이 감기고요. 물에 떠다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아니면 뭐 밧줄 같은 것들이 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위해서 여기에 칼 하나 들고 같이 다니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비 플러그, 그 다음에 예비 안전키, 그 다음에 이건 예비 시동 로프입니다. 이런 것들 예비품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연료 탱크 12리터, 그 다음에 선행기는 이렇게 비닐로 해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주요 기능과 설명들은 제가 이걸 또 그 엔진 캐리어에 거치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남보트에서 선행기를 구매하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은품으로 엔진 캐리어를 같이 이제 동봉해서, 그 다음에 왜냐면 이렇게 보관하고 이동하실 때 편리하시거든요. 다만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 특가 이벤트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사은품 제외 없이 가격으로 저희가 할인을 좀 많이 해드려서 동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 로고 보이시죠? 4.9마력 로고 디자인도 좀 깔끔하게 조금 세련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도하츠 선행기 브랜드 이제 케이스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5마력 이하 선행기는 대부분 이런 뚜껑이 있습니다. 이거 하는 역할은 외장 연료통, 외장이 아니죠, 내장, 내부 연료통에 기름을 넣는 주유구입니다. 이런 외장의 뚜껑에 주유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숨구멍, 기름이 빨려들고 할 수 있도록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숨구멍이 이렇게 에어벤트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꼭 사용을 안 하실 때는 꽉 잠궈 주셔야 되고요. 사용을 하실 때는 돌려서 숨이 공기가 통하도록 에어벤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지 내장 연료통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측면 왼쪽 측면 보면 이렇게 R, N, F 돼 있는 거는 이제 기어 레버입니다. 이게 있는 게 기어 레버고, 뒤로 하시면 후진, 여기 중간이 중립, 앞으로 꺾으면 전진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 기어 레버는 시동이 걸려야지만 후진이 들어갑니다. 물론 후진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기어 위가 딱 맞았을 경우인데, 웬만하면 시동이 안 걸렸을 때는 기어 레버를 항상 중립에 두시지 전진해 두지 마세요. 항상 중립에 둔다 놓고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때만 전진 후진 기어를 변속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요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손이 조금 잦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량을 위해서 되어 있긴 하지만 이쪽 강한 힘을 가한다든지 이제 엔진을 잘못 눕혀서 이쪽으로 눕힌다면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 이쪽에 이제 안전키, 그다음 시동 로프, 그다음에 요거는 초크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빼고 닫으면 사용을 안 하는 거고 열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핀 또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시동 걸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전핀 하면 빠집니다. 빠지면 시동이 꺼져요. 그러니까 주행을 하다가 요거 안전핀의 한쪽 끝을 손목이라든지 허리춤에 이제 걸고 보통은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혹시 운전자 물에 빠지게 되면 시동은 멈춥니다. 이게 안 빠지면 엔진은 혼자서 운전을 하겠죠.
가장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익수자가 다시 올라타기도 힘들고 그 프로펠러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핀은 항상 몸의 한 부위가 연결해서 운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긴 연료 호스는 커넥터, 연료 호스 연결 커넥터 이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보트의 트랜점이라고 갔을 때 이렇게 트랜점은 이제 이탈되지 않도록 쪼아진 클럼프라고 합니다. 클럼프에서 나사 좋아서 보트에 설치하고 난 위엔 꼭 이렇게 꽉 조아 주셔야 돼요. 이탈 방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엑셀레이터.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우리 오토바이 엑셀레이터가 똑같습니다. 땡기면 속도가 빨라지고 늦추면 이제 속도가 늦어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쪽 오른편에 보시면 몇 가지 레버들이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레버, 두 번째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 기름 금지 표시, 그 다음 이거는 주유기 표시. 기름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내장 연료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레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 내장 연료통의 사용이 멈춰요. 그러니까 내장 연료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렇게 하시고요. 내가 내장 연료통을 사용하겠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내리시면 여기 있는 내부장 연료통이 기름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내장 연료통을 사용할 경우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장 연료통을 쓰실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러버는 이걸 꽉 잠그시게 되면 안 움직입니다. 핸들을 이제 돌리려고 해도. 그래서 이걸 좀 느슨하게 좀 풀어주면은 이제 회전이 되죠. 좌우 회전 축이 되는, 여기가 이 좌우 회전의 강약을 조절해주는 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다른 선의 리뷰에서 동일한 부분입니다. 보통 지금 이 필트 로드 핀은 두 번째 고보트 기준에서는 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고보트이기 때문에 고보트 기준에서는 두 번째 놓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 1, 2, 3, 4, 5, 6이라고 봤을 때 1번 핀에 놓일수록 아래로 갈수록 주행을 할 때 선수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갈수록 구멍이 위에 꽂을수록 선수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 한 2번 정도가 가장 적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주행하시면서 한번 바꿔보시면은 부상을 할 때 각도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이거를 바다 위에서 바꾸시다가 빠뜨린 분이 많아요. 근데 이거 비쌉니다. 굳이 바꾸지 마시고 저희 권장 그냥 2번에 놓고 쓰세요.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이런데 보시면 구리스 닛불들이 보이시죠? 여기도 그렇고 구리스 닛불들, 요거는 주기적으로 구리스를 주입을 해주시면 이런 회전축의 마찰이라는 줄이고 부드럽게 회전되는 그런 윤활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스의 역할이죠. 부식 방지라든지 윤활 성분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리스를 채워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외관의 설명은 끝났고요. 제가 케이스를 열어서 또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여는 방법은 이쪽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제끼고 뚜껑을 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장 연료통입니다. 약 1.4리터, 1.3리터 정도 되는데 해외는 외장 연료통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시는 경우 있지만 국내는 외장 연료통이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옆에 이렇게 레버를 돌려두시면 됩니다. 레버를 여기 보시면 기름이 통과하는 걸 막는 거예요. 체크 밸브가 돼서 막는 거니까 항상 이 상태에 쓰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연료 필터 한번 보셔야 되고, 여기 이물질 같은 거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긴 연료 펌프.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정비의 가장 큰 핵심인 카브레터, 기화기라고 하죠. 연료를 엔진룸 내부로 분사해주는 장치입니다. 출사이클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 카브레터 관리만 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동 로프 감겨 있는 플라이 휠, 이제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 보시면 아까 말했던 카브레터와 함께 여기 프로펠러 핀이 여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프로펠러 밑에 하부를 보시면 이 핀이 꽂혀 있어요. 이 프로펠러 교촌하실 때 이 핀을 뺐다 꼈다 하는데, 이거를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 분실 또는 못 쓰시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프로펠러 핀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4.9마일의 플러그, 여기 보시면 플러그 모델명이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교체를 할 때
여기 플러그 요거만으로도 보실 수도 있고요. 실제 플러그를 뽑으셔도 나옵니다. 자, 플러그를 뽑는 방법은 요 기둥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캡을 분리해서 보시면 요 플러그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 플러그가 들어가 있고, 플러그 교체할 때 플러그 렌치로 그냥 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용을 하시는 플러그 렌치로 꽉 닫아 주시고요. 프로펠러 핀,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프로펠러 핀 요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있고요. 요거를 롱로즈 나중에 펴서 교체를 하실 때 그 프로펠러 너트를 풀고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요 핀을 롱로즈로 꺾다가 자주 하다 보면 뭐 너무 우글우글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스페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기본적인 외관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틸러 핸들 이 뒷면을 보시고 불량이다, 케이스가 없어요, 이거 케이스가 어디 갔지? 라고 하시는 분 상당히 질문하시는 분 많습니다. 요거 없는 거 원래 정상입니다. 여러 가지 정비라든지 하기 위해서 케이스는 이렇게 절반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레버는, 이 레버를 꽉 조게 되면 틸러 엑셀레이터가 빡빡해져요. 풀게 되면은 느슨해지고. 이거 왜 이걸 하느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항속 주행을 계속 간단 말이죠. 근데 제가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특정 RPM을. 그러기에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꽉 조아 놓으면, 저는 이거를 굳이 이 RPM 유저기 이거는 그냥 손만 대고 있고 조향만 하면 되지, 예를 들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죠. 수동식 크루즈 컨트롤, 그런 악셀레이터의 그냥 강약 조절하는 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사 대부분의 선행기들이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뭐 밖에 아예 나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아츠 4.9마력은 이렇게 레버가 있다는 점,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4.9마력 선행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틸트 업, 틸트 다운 하는 방식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틸트 업을 하는 이유는 수심이 낮은 곳을 운행을 하거나 내가 배를 이제 런칭이나 한 배를 올려려고 할 때 프로펠러 밑에 닿이겠죠, 수심 낮은 곳에서. 그런 걸 예방하고, 그 다음에 배를 끄집어내기 할 때 올려야 됩니다. 프로펠러 하부 안 닿이도록. 그러기 위한 거고요. 간단합니다. 이쪽에 그립이 대부분 있어요. 그립을 딱 잡고 그냥 올립니다. 올리면 자동으로 락이 걸려요. 락이 걸린 거를 다시 풀 때,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내 몸 쪽으로 이 그립을 살짝 엔진 당기세요. 그럼 당겨집니다. 지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살짝 당기면 당겨집니다. 당겨주시고 여기 레버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락을 풀어주시고 이걸 잡은 상태에서 내려가면 락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올릴 때는 그냥 올리면 자동으로 걸립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락을 풀어준 거를 그냥 유지를 하는 역할입니다. 락 풀어주는 역할이에요. 내 몸 쪽으로 딸깍 살짝 당긴 다음에 얘를 하면 딱 느껴집니다. 풀리는 게, 락이 풀리는 게 느껴져요. 그걸 든 상태에서 내리시면 자연스럽게 틸트 다운이 된다는 거. 간혹 가다가 새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틸트업이 굉장히 빡빡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있는 나사가, 여기 나사가 굉장히 강하게 한 번씩 보면 그 토크가 굉장히 세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엔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공구에 있는 그 욕광 렌치로 요거 약간만 풀어주시면 좀 이 틸트업 하는 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만 나중에 너무 빡빡하다 싶으면 요걸 조금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너트를. 자, 이거는 대부분의 4.9마력 선행기의 공통적 사항이기 때문에 요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운전, 제가 어떻게 시운전하고 뭐 연료 엔진 오일 혼합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아츠 4.9마력 선행기에 제가 시운전하는 모습, 어떻게 시동을 걸고 끄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트 트랜점이나 가정을 하고 이렇게 엔진을 건 다음에 꼭 클럼프 나사를 꽉 조여주세요. 꽉 조여주셔가지고 선행기가 이탈되지 않도록, 항상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연료통은 기존에 있는 연료통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런 똑같은 크기의 12리터 연료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통이 이제 연료, 이런 주입구 뚜껑이 있고요. 여기다가 엔진오일과 휘발유를 혼합유를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에어벤트 숨구멍이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 안 하실 때는 꽉 잠궈 주시고, 사용하실 때는 왼편을 돌려서 꼭 에어벤트를 열어서 해야지 기름이 빨려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제가 투사이클 선행기에 리뷰할 때 굉장히 말씀드렸었는데, 혼합 비율 많이 헛갈려 하셔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혼합 비율에 대한 50대 1입니다.
50대1인데 이 50대1을 기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항상 저희 설명드립니다. 휘발유 20리터 한 말에 엔진오일 498mm, 415mm, 400mm 정도 50배 희석에 쓰시는 거예요.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냥 20리터에 엔진오일 한 병 섞으세요. 휘발유 20리터 받으셔가지고 한 통 섞어서 혼합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혼합해 사용해서 여기 부어 쓰세요. 꼭 저희 말 안 듣고 여기에 연료통에다가 10리터 넣고 반병 넣으신 분 계시는데 처음에는 맞습니다. 10리터 넣고 반병 넣으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애매한 양이 났을 때 내가 휘발유 7리터 넣었다 엔진을 얼마큼 섞으실 거예요? 헛갈리거든요. 그래 꼭 섞어 쓰기용으로 20리터짜리 한 말짜리 사시고 여기 휘발유 20리터 받고 한 병 섞고 흔들어 가서 계속 부어 쓰세요. 부어 쓰시다가 다 썼다 싶으면 다시 20리터 받아와서 한 병 섞어서 부어 쓰시고 일종의 비커 역할, 혼합류 하는 이제 계량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혼합류를 잘 섞은 혼합류를 여기 넣고 자 여기에 보시면 프라이머 벌브라는 손펌프가 있습니다. 프라이머 벌브라고 하고요. 손펌프를 꾹꾹 눌러서 기름을 주입을 시켜줍니다. 지금은 새 엔진 상태예요. 지금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저희도 새 엔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동이 조금 왜냐면 전혀 비워져 있기 때문에 전혀 기름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동이 잘 안 걸릴 겁니다. 근데 좀 빨리 거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쪽에 오셔서 자 한번 볼게요. 틸러 핸들에 여기 토끼하고 이 눈금의 중간에 이 눈금을 맞추세요. 엑셀레이터를 좀 올려주는 겁니다. 스로틀 개방해서 중간 정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전면에 보면 초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초크를 사용하는 방법 제끼면 이렇게 빼시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2, 3회 정도 당겨 줄게요. 하나 둘 셋 해서 안에 내부 연료 밀도 올립니다. 그리고 꼭 닫아야 돼요. 이거 계속 열고 당기시면요 안에 연료 밀도 너무 높고 그 공기는 혼합되지가 않아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노킹이 돼서 오히려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당겨 넣어 주신다는 거. 그러고 다시 한번 당겨 볼게요. 첫 아무것도 기름 없는 상태의 엔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초크를 이용하면 좀 빨리 할 수 있고요. 절대 초크를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투사이클 선회기는 사용을 하실 때 예열 5분 정도 예열 시켜주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예열할 시간이 필요해요. 좀 단순한 엔진이라서. 그 다음에 옆에 여기 측면에 보시면 아까 이제 중립에 있죠. 이거를 기어 RPM을 낮춘 상태에서 기어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 기어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기어가 들어가고 중립. 그 다음에 시동이 걸렸을 때 후진이 들어갑니다. 후진이 가면 이렇게 후진으로 들어가고요. 항상 기어 변속하실 때는 RPM을 낮춘 상태에서 기어 변속하셔야 된다는 거. 기어 변속을 중립에서 RPM 높은 상태에서 전진 기어 넣으면 미션 깨집니다. 후진이 갑자기 들어가도 마찬가지. RPM 항상 낮춘 상태에서 차분히 변속을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전면에 보시면 안전키 보이시죠? 저번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운전을 하다가 혹시나 운전자가 물에 빠졌다 하면 안전키가 빠지면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자, 꼭 그래서 이 안전키가 끼워져 있으면 시동이 걸리고요. 자, 다시 자 시동. 자, 시동이 걸렸을 때는 아까 중간에 눈금에 났기 때문에 스로틀이 개방이 돼 있어 RPM이 높습니다. 그래서 RPM 좀 낮춰서 한 5분 정도 예열을 시키고 가신다 보시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시동 끄는 방법. 아까 그 안전키 빨간 버튼을 시동이 꺼질 때까지 쭉 눌러주면 꺼집니다. 자, 다시 스로틀 제가 시동 걸어 볼게요. 그리고 꺼진다는 점, 그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동을 걸고 전지 후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관리의 팁을 말씀드리는데, 투사이클 선회기는 그 엔진오일과 혼합류를 기름을 휘발유를 엔진오일을 혼합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보관 시에는 카브레타 노즐이 메인 연료 분산 노즐이 머리카락 굵기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막혀요. 투사이클의 단점이긴 한데 이걸 근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카브레타를 열어서 잔존율을 뺄 수 있지만 사실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겠죠. 근데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운영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보트를 운영을 다 하고 다 한 상태에서 내가 보트를 한동안은 사용 안 할 것 같다. 그 기준은 저희가 봤을 때 보수적으로 한 달 이상 사용 안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하부가 담긴 상태에서 철수하기 전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 연료호스를 빼버리시는 거예요. 연료호스를 빼서 이 안에 내부에 남아있는 이 카브레터부터 남아있는 잔존유를 다 태울 때까지 놔두는 거죠. 그래서 조금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와서 태우는 게 아니고 미리 오는 거의 내가 도착지까지 왔는 시점에서 연료호스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존유를 태우면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레벨이 좀 올라가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안 되는 게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잔존유를 태워서 카브레터가 막히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은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카브레터가 막히는 거를 뭐 완전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90% 이상이 막히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리 팁이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상 아까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시동이 걸리면 무조건 하부가 담긴 물 밖에 시동 거시면 안 됩니다. 물이 담긴 상태에 시동을 걸어야 되고, 시동이 걸린 이후에도 이렇게 물이 냉각수가 나오는지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엔진 눌러 붙습니다. 가열되니까 꼭 물이 담긴 상태에 시동을 걸어야 되고, 이렇게 냉각수가 나오는 항상 체크하셔야 된다. 냉각수 안 나오면 냉각수 라인에 이물질이 꼈거나 워터펌프 쪽에 파손이 생긴 거기 때문에 꼭 가까운 선액이, 그 다음에 AS나 이제 수리 요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도아츠 머큐리랑 상관없습니다. 투사이클 선액의 좀 공통적인 이제 선액이 관리 방법을 잘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내부 세척을 한 방식이 도아츠 4.9마력과 머큐리 4.9마력은 약간 기존의 다른 모델과 다릅니다. 보통 귀마개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데 머큐리 도아츠 4.9마력은 귀마개 아니고 플러시 키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팅을 마치고 나신 이후에는 꼭 외관을 물로 세척하세요. 민물로 호스로 틀어도 상관없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물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관도 민물로 세척을 해주시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액이용 방청제를 이용하셔서 주요 부위, 회전 부위라는 이런 것들에 미리 방청 효과를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WD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WD는 솔벤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액기에 뿌려져 있는 그리스 성분을 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WD-40 쓰시면 안 되고요. 선액기용 전문 방청제 동남보트 홈페이지에 판매합니다. 선액기용 방청윤활제를 사용하셔서 예를 들면 관리를 하시면서 안에 그냥 가장 큰 장점이 이 방청윤활 성분은 그냥 뿌리셔도 돼요. 이렇게 주요 포인트들에 그냥 뿌려두셔도 코팅 효과가 돼서 방청이 된다는 점. 그래서 주로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뿌려주시면 방청하고 관리 부분에서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한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 클럼프 나사, 여기 고착 정말 잘 됩니다. 이쪽에 꾸준하게 좀 뿌려주세요. 한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은 이 방청류 뿌려주시면 윤활 성분이 되기 때문에 고착 방지가 되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도 미리 좀 이런 그리스 발라져 있거든요. 이런데 W 뿌리면 다 녹습니다. 더 고착을 악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미리 뿌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바닷가에 갔다 오셨고 민물은 괜찮습니다. 염분기가 묻은 선액기는 꼭 민물로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외관 세척도 중요하지만 안에 세척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밑에서 냉각수를 빨아당겨서 바닷물 빨아당겨서 안에 냉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안에 염분기가 남아있겠죠. 이게 누적이 되면요, 이 냉각수는 나중에는 엔진룸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계속 파고들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보통 이제 머큐리 4.9마력 같은 경우 요렇게 생긴 이게 신주처럼 생긴 요 니뿔이 하나 있습니다. 아쉽게도 도아츠 4.9마력에는 기본 동봉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도아츠 4.9마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요것도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요거를 또 플러시 키트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팅을 끝마치고 내부 세척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하부에 볼트가 보이실 겁니다. 2개. 이쪽 볼트의 위치는 요 뚜껑에서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는 마운팅 볼트고요, 잡아준 볼트고, 여기가 플러싱 볼트입니다. 이거를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잡고 돌려줍니다. 어느 정도 풀면 손으로도 풀리고요. 자, 풀면 이렇게 와셔하고 볼트가 있습니다. 와셔하고 볼트를 빼고 이 나사선에 이 수도 연결구를 끼워주면 됩니다. 끼워서 돌려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특징, 시동을 걸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시동 걸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동 걸지 않고 엔진 그냥 캐리어만 걸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물만 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쏠 때 보이시죠? 냉각수관으로 이 물이 들어가서 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안에 내부에 있는 하부에 들어갔던 냉각수관을 청소하고 나오는 거예요. 연부기가 싹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밑에 쪽 보시면 이렇게 마우라 쪽으로도 안에 밑에 있는 하부도 바닷물 들어갔던 부분도 다 세척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한 1분, 너무 오래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1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되시는 거니까요. 선액이 양치시켜 주신다 생각하시고 꼭 플러싱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게 선액기를 가장 좋은 컨디션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고요.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외관도 물로 세척하시고 이렇게 니플로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있는 팁, 오늘 11월 11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요 도하츠 4.9마력 또 새로운 박스를 오픈한 거고요, 혼다 4.9마력 또 새로운 박스를 제가 오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용으로 새 제품을 했지만 저희가 할인 판매,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0% 이상은 되지 않을까. 20% 이상의 저희가 요 신품 제품을 뭐 A급이죠. 뭐 신품이라고 봐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해 놓을 거니까 요 제품은 저희 홈페이지 아울렛 상품란에 저희가 아니면 링크도 걸어 드릴 건데, 저희가 이거 재판매 리세일을 할 테니까요. 좀 경제적인 아주 가성비 좋은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링크 걸려 있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가 심전 영상 촬영한 영상을 좀 싸게 구입하시는 좋은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머큐리 4.9마력, 도하츠 4.9마력, 혼다 4.9마력 각각 개별 리뷰와 함께 4사이클 선행기와 2사이클 선행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뷰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사실은 오늘 4.9마력 데이라고 제가 이 세 개를 다 리뷰하다 보니 오전부터 지금까지 오후까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하는 클로징 멘트를 아무래도 공동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 참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리뷰 계속 남겨드렸다시피 도하츠 4.9마력 장점, 그 다음에 관리 방법, 그 다음 시동 거는 방법, 도하츠 머큐리 2사이클도 마찬가지고요. 혼다 4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리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시고 관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향후 뭐 엔진오일 교체 방법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이제 흔히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하부기어 오일 교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기존에 영상 남겼고 링크가 올라갈 겁니다. 하부기어 오일 방법 같은 경우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좋은 리뷰로 또 좋은 컨텐츠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